안녕하십니까. 부부 펀드학의 이병준입니다. 자, 2015년도 새해 첫날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신정 연휴인데요. 가족 나들이 겸 또 때마침 진주에 사는 처조카가 방학을 맞아서 저희 집에 놀러 와 있었습니다. 서울 구경도 실기 겸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정초니까 경복궁으로 가자라고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그때 정말 추웠던 날씨였는데요. 가족 나들이 온 사람도 많았고 중국인 또 일본 사람들 외국인들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정말 이거는 관람이 아니라 그냥 인파에 휩쓸려서 그냥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파 속에 휩쓸려서 이제 근정전을 돌아서 경회로 쪽으로 쑥 이제 가려고 하는 차인데 같이 가던 저희 큰 딸이 혀를 끌끌 찹니다. 아이고, 저런 한심한 사람들 봤나? 어우, 정말 저런 거 보면 진짜 내가 한국 사람인 게 쪽팔려. 자, 저도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보니까요. 30대 중반의 아이 엄마가 궁궐 담벼락에 자기 아들 오줌을 누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장면을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외국 사람 전부 다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요. 제가 다 그냥 얼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아마 틀림없이 그 사람은 외국 사람은 아닐 거다 생각을 했네요. 외국인이 만약에 그렇게 왔다면 그건 일종의 국가 모독죄에 해당되는 상황일 겁니다. 아마 그분도 진짜 왕이 살았던 시대에 들어갈 수도 없겠지만 정말 그렇게 궁궐을 향해서 오줌을 누였다면 그거 삼족이 멸하는 중불에 해당되는 거 아닐까요? 자,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최근에 자녀 문제 때문에 저희 상담실 문을 두드렸던 수많은 부모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다 크기까지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걸겠다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렇게 키웠던 그 자식들이 도리어 배신을 때리거나 아니면 복수하는 기현상,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 큰 자녀인데 자기 방 정리도 안 한다, 인사도 안 한다, 식사도 안 하고 잠자리도 안 들고 부모한테 개념 없이 대하고 욕을 쌍욕을 해대고 이런 것들이고, 또 기본적인 일조차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입니다. 워낙 많이 해주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경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줌 누인 그 아이가 크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었습니다. 자, 궁궐을 답사하러 나왔다라면, 그것도 서너 살 밖의 남자아이를 데리고 왔다면 엄마가 상식이 있는 엄마라면 사전 조치를 먼저 했어야지요. 자, 수분을 땀으로 배출하는 여름에는 그래도 좀 화장실 가는 빈도수가 겨울에 비해서 적게 돼 있죠. 근데 겨울은 상대적으로 화장실 많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 되죠. 게다가 그 궁궐은 아이에게 그렇게 썩 매력 있는 장소는 아니지요. 영문도 모르고 따라가는 개념들인데, 그 서너 살 밖의 남자아이들은 조금만 힘들면 목이 마르다, 오줌 마렵다, 배가 아프다, 이런 온갖 방법을 통해서 그것들을 피하려고 하지요. 물론 그런데 데리고 온 것도 잘못이긴 하지만 또 그 데리고 갔다면 관람 시간을 계산을 하고 미리 소변을 누이고, 또 혹여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하면 언제까지는 안 된다고 정확하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 엄마가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그때 아이가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면 데리고 나가야 되고 관람을 포기해야 될 텐데, 관람 포기하는 것을 뒤로 하고 궁궐 담벼락에 아이를 오줌 누이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자, 글쎄요. 어떤 거룩함을 배우지 못했다, 경건함을 배우지 못했다, 때와 장소에 대한 어떤 구분을 배우지 못했다면 그 아이가 인생을 진지하게 살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 엄마는 그 아이에게 헌신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 아이로부터 헌신짝 되는 건 아닐까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최근에 어른이 안 된 채로 결혼하는 부부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담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부모로부터 받았어야 될 당연한 가르침을 하나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작 당사자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므로서 또 둘 간의 갈등도 갈등이거니와 갈등이 생긴 이후에 풀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상담을 해주고 도와주면서도 한편에서는 도대체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될까? 라고 허탈해할 때가 들어 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어떤 그 기준이나 원칙에 대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잘못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죠. 게다가 하늘처럼 모시는 심리적 마스코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천한 것들이 나를 몰라볼 뿐이지 이런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들이지요. 자, 그런 부분에서 자,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들을 너무 가르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는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쳐야 됩니다. 그저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고 하는 것으로 부모 역할 끝났다, 나는 양육을 잘하고 있다 단정하지 마십시오. 엄밀히 말하면 그건 사육이지 교육이 아닙니다. 양육도 아닙니다. 양육은 최소한의 가르칠 것은 가르치는 정도가 양육이고, 교육은 최소한의 가르치는 거에서 집안의 가문, 부모의 기준과 원칙, 사람으로서의 가치, 그런 것까지 가르칠 때 그것을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경복궁을 돌아 나오면서 저는 그 엄마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성경 잠언서의 구절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차마 뭐 들을 리도 없겠지만 안타깝기만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그 엄마가 그런 것들 좀 깨달아서 지금부터라도 가르칠 것 가르치고, 그래서 제발 두 번 다시 궁궐에 와서 오줌 누이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